환영합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애완동물 학위와 최고위 과정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순서는 전 세계의 펫케어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국내 펫케어 시장의 현황, 그리고 또 현재 펫케어 시장의 트렌드, 추세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추세와 더불어서 지금 반려동물 시장의 영업 현황, 그리고 관련된 직업과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조사된 보고서인데요. 국내 양육 중인 반려견의 품종의 마리수와 그리고 등록된 이름, 가장 많이 등록된 이름이 무엇인가요?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1위는 무엇일까요? 말티푸. 푸들. 또 말티푸. 말티즈. 누가 말티즈? 또 다른 분. 비숑. 말티즈가 1위입니다. 말티즈가 1위에요. 그래서 국내에 지금 현재 등록된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견의 품종은 말티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위가 푸들이고요. 3위가 포메라니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는 품종의 순서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요크셔 테리어가 가장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시대에 따라서 양육자들의 좋아하는 품종들이 약간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말티즈는 좀 굳건하게 거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숑도 많이 키우고 있으나 아마 관리 비용이나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품종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등록된 반려견의 이름, 사랑이, 또 워리워리, 또 미미, 몽이, 또 보리, 야 아깝다. 구름이, 초코, 발음 잘하세요. 초코. 근접했는데 아깝다. 코코. 손 들고. 코코. 네, 맞습니다. 코코, 보리, 초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등록된 반려견의 이름이 코코라고 합니다. 고양이도 1위가 코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발음하기 편한 걸로 코코, 보리, 모모, 초코, 듣기도 편하고 발음하기도 편하고 잘 알아듣고 하니까 이름을 많이 명명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펫코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반려동물 시장보다는 펫코놈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매우 이제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또 신조어가 많이 발생이 되죠. 여러분들 펫팸족 들어보셨어요? 펫팸족. 펫과 팸이 펫팸족. 그래서 반려동물 가족, 반려동물 가구를 그렇게 길게 부르지 않고 펫팸족이다 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 반려동물이 잘 지켜야 될 매너, 그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양육자가 잘 지켜야 될 매너를 뭐라고 하죠? 패티켓. 이제 반려동물 산업과 결합해서 고유 명사처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좀 인지하고 보시면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펫푸드, 펫테크, 펫리빙, 펫금융, 펫플레이. 이거는 어떠한 제도적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분류를 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펫 시장의 현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흘러가는,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의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펫케어 시장 현황을 살펴본다 그러면 또 국내의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펫케어 범위를 펫푸드하고 펫 관련 제품, 용품들을 좀 시장의 규모를 조사해 봤는데, 팬데믹,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시장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반려동물 시장은 이러한 저성장의 기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각 그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연구들을 다 보면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과 수출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신흥국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흥시장이 또 부상을 하고 있고요. 또 로컬 기업들이 그 각 신흥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2020년 글로벌 펫케어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6.9% 성장한 이걸 하나로 제가 추산을 해봤는데 약 180조 가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저성장으로 완전히 침체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펫케어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약 2,177억 달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276조 원으로 이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항목별로 살펴보면 개, 고양이 사료, 펫푸드가 약 7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먹거리죠. 먹는 거에 가장 관심이 많죠. 2021년도에는 이게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 가치예요. 21년도에 전년도에는 약 이제 53억 달러인데 이게 하나로 치면 7조 원가량 됩니다. 펫 미용, 애견 미용 시장만 봤을 때 시장의 규모고요.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12조 3천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관련 이렇게 서비스 고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향후 몇 년 동안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시장 성장을 위해서 또 유리한 기회들이 계속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장이 좀 발전이 된다 그러면 얼른 발을 담그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미 이제 성장이 다 끝나고 또 침체돼 버리면 또 일자리 잡기가 아주 쉽지 않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 엉덩이부터 다리가 뒷다리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까지 A라인으로 안쪽 부분을 깔끔하게 클리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리퍼 날을 최고 긴 날에다 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클리퍼 날로 찍히는 이유가 클리퍼 날을 짧게 하게 되면 위에 덧날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쓸려가지고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근데 긴 날로 하게 되면 클리퍼 덧날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고를 안 쳐요. 개를 다루실 때 다리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면 이 수개골탈고 잘못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양만 하고 내가 몸을 많이 숙여서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들어가줘야 돼요. 테이블더를 막 높게 해놓고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높게 해놓으면 개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용 테이블을 될 수 있으면 허리 밑으로 내려와서 내가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뭔가를 작업을 해야지 제일 좋은 자세가 돼요. 그리고 이 꼬리의 이 뒷부분은 짧게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뒤에 털이 길으면 이 꼬리 부분이 약간이라도 뒤로 나와 보이겠죠. 그러나 여기를 짧게 했을 때 꼬리가 앞으로 좀 다가가는 듯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커팅해 줍니다. 머리 위에는 정방향으로 아주 짧게 하시면 살이 보이면 아주 목이 빼앗가 보여. 살이 안 보이고. 시험을
올라가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정방향 클리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고기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도 돼요. 외국에 가서 미용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개를 위한 미용을 해야 되는데 고기에만 좋은 미용을 하시면 실수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돼요. 여러분들도 미용을 할 때 지금 내가 빗질 한 번도 안 했죠. 빗질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본 뜰 때는 빗질을 하시면 손해야. 특히 초보들은 더. 할 때마다 털 길이가 달라지거나 이러면 자꾸 털이 짧아지기만 해지니까 빗질을 안 한 상태에서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를 자르는 거. 그래서 발 라인도 먼저 잡아주는 이유가 발끝을 먼저 이렇게 일자로 굴리면 안 돼.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고 발 뒤쪽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발 모양을 먼저. 뒷다리 발끝 모양은 약간 발레할 때 발꿈치를 이렇게 접은 듯한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꼬리 모양 자체는 이제 당근 모양이에요. 당근 모양. 여기를 잘못 남기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 등이 이렇게 휘어 보이는 모양이 돼서 안 돼요. 이렇게 등과 똑바로 이 등에서 맞닿는 자리는 평행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가위질이 무조건 돼야 해요. 그리고 몸의 중심, 체장인 자리까지 이 등선이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앞에도 들 수 있으면 이 귀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반듯해 보일 수 있도록 앞발도 발끝이 되는 자리를 똑바로 이 모양을 둥글리지 않고 똑바로 일자로 발끝에다 맞춰가지고 똑바로 자르시고요. 몸통의 털은 될 수 있으면 콤으로 이렇게 놨을 때 안쪽 이 털이 너무 길게 남아 있으면 몸이 단단해 보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뿌려가지고 털이 곱실곱실 되니까 스프링식으로 말려가지고 그 모양이 강인해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사냥개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호랑이가 정하고 치마를 딱 해버리는 거는
궁금한 거 아주 사소한 거 다 좋습니다. 네. 습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시죠? 지금 자기 혹시 안 좋은 버릇 있나요? 있죠? 그 자기 스스로 건질 수 있어 없어요? 못 건쳐요? 의지가 약하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손톱으로 뜨면서 버릇이 있어요. 제가 못 건칠까요? 20살에도 다 건칠 수 있습니다. 왜 건칠 수 없다는 거? 건치는 방법을 못 찾았을 뿐입니다. 버릇이나 잘못된 행동을 혼내서 꼭 혼내야 된다는 생각을 잘못된 거예요. 혼내는 것도 하나의 학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은 긍정적인 방법이 있고 부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과 부정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하게 짖는 개라 합시다. 그러면 개가 너무 짖어요. 그럼 신나게 짖어도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시끄러! 조용해! 이러죠. 이걸 끝나지 않지. 그럼 걔는 좋아서 들지요. 아! 드시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안아줘요. 안아가지고 아이씨 그 조용하지 왜 짖어요? 뭐 이러죠. 강아지 입장에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긍정이 일어났죠. 그렇게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나는 강아지한테 혼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강아지는 내가 짖으니까 우리 주인이 날 안아줬고 품으로 안아줬고 그 다음에 토닥토닥 칭찬까지 해줬네. 하면 좀 더 열심히 짖어야지 라고 강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짖지마 해놓고 가둬버리죠. 방 안에. 그죠?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다시 빼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어제 TV에서 많이 나오죠. 목에다가 초코 체인을 걸어가지고, 그죠? 혹은 조이는 끈을 걸어가지고 당겨버리죠. 그러면 당겨버리면 이건 힘 때문에 얘가 조용해진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조용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놓고 교정했어요 라고 끝을 내버린다는 거죠. 자기의 행동에서 할 때의 행동과 못할 때의 행동을 병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잘하는 행동은 그대로 안 하고 못하는 행동은 교정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초코체인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초코체인의 초코의 뜻을 아세요? 초코체인은 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초코체인을 저는 초코체인이라는 말 안 써요. 되게 싫어해요. 저는 교정사슬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교정을 하는 거와 내가 얘 목을 조인다는 생각은 너무 큰 의미라는 거죠. 훈련에는 항상 인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가 인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가장 좋은 훈련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훈련법이 가장 좋은 훈련법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훈련법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는 강아지 간식을 될 수 있으면 쉽지 않게 줘요. 또 내가 그냥 좋아서 주는 것도 역시 짧게 손톱만큼 잘라가지고 던지주고 이렇게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비만이 된다는 거예요. 사료를 주면 사료 회사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강아지한테 최적합한 그런 사료를 만드는데 우리가 먹이는 간식은 오로지 기호성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비만이 되든 돼지가 되든 코끼리가 되든 신경 안 써요. 강아지는 사륜구동일까요? 전륜구동일까요? 후륜구동일까요? 후륜 손 들어보세요. 아니 후륜. 그러면 사륜이다. 사륜. 그러면 전륜이다. 땡기면서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똑하네요. 강아지 사륜 중에 또 아니고 전후륜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발은 뒷다리 근육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앞다리 근육은 잘 가늘어요. 이건 앞다리 한 역할은 위치동이에요. 절대 보행은 교감 보행을 하셔야 돼요. 산책은 교감 산책. 산책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일까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 하나요? 다 걸리다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노동을 시키는 산책 하잖아요. 여러분 산책 시키는 거 너무 간단해요. 오늘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잠깐 나와 보실래요? 이분 강아지 어떻게 운동해요?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빨리가면 줄을 쳐보면 이 당김이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잡으세요. 한 2m 줄. 이제 가보세요. 안 돼? 줄이 갑자기 탁 당겨졌죠. 이렇게 오니까 또 괜찮아. 그러다 또 나 줄을 느슨하게 잡아. 또 밀려 내가 스니커 읽어봐야 돼. 또 이러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쁘다가 막 내펴오는 순간. 이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들한테 이걸 해주면은 5분 만에 제가 옆에 저를 따라가. 5분 만에. 가장 빨리 해본 손님은 3분. 하네스랑 네. 목줄 막 그런 거. 목줄을 보통 일반 보호자는 하늘에서는 몸의 중심을 잡아요. 목은 뭐야?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돌아. 근데 하늘에서 잡으면 내가 붕 떼야 돼. 그러면 걔한테 어떤 게 덜 자극일까요? 목이 덜 자극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네스가 덜 자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하루에 산책을 몇 번 하고 몇 분 정도 하니까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운동 하고 안 하고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다 시작해요. 그래서 강아지의 성장 상태, 그 다음에 활발성,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판단해서 하고 운동을 하면서 내가 강아지를 교육시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꼬매가 나이가 10살이 넘어요. 산책 한번 시킨 적 없어요. 저는. 그래도 한 번도 아픈 적 없고요. 지금도 아주 건강해요. 또 다른 분. 비숑 애기들이 나왔는데요. 네. 한 마리에서 다른 집 가서 배변 훈련이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머지 5마리나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마리가 간 거는 그 다루는 사람이 솜씨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 다루는 솜씨가. 제일 어려운 게 배변 훈련이잖아요. 3대 악재. 물고, 그 다음에 무릎 또 배변 못 가리고, 짚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울타리를 사용하라 그러세요. 그 울타리 전체 패드를 다 깔아버리세요. 개가 무조건 있나면은 배변에 쌀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울타리와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강아지가 캔들을 같이 넣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캔들에 스스로 들어가게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캔들 놓으면서 처음 캔들 사면 야, 이리 집이야. 가지를 팍 집 던지죠. 그래서 이 케이지 훈련은 단계별로 가르쳐요. 저 같은 경우 뭐라 하냐, 화장실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옆에서 화장실 계속 화장실 끝날 때까지 바닥에 가시를 덮쳐버려요. 그럼 강아지는 아까 말했죠? 연관을 되게 잘한다고. 자기 배변하는 행위와 화장실이나 능선과 간식을 연관시켜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저는 배변판 따로 케이지 훈련 따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배변판에다 먼저 스스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첫 번째 단계 스스로 올라가게. 두 번째 단계 배변판에서 배변을 돌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케이지 훈련을 배려시켜요. 케이지 이제 가둡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갑자기 탁 가두는 게 아니죠. 이제 스스로 들락날락 할 정도면은 딱 들어가고 난 뒤에 간식 들고 있다가 1분 후에 벗어내주고, 2분 후에 벗어내주고, 10분 후에 벗어내주고, 30분 후에 벗어내주고. 그러다가 이제 보면 얘가 케이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상받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다려? 기다림으로 기다리죠. 보상의 기다림,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20회에서 빠르면 3회에서 한 50회를 하게 되면 그 이가 다 배변판에서 배변하는 게로 변하죠. 엄청 오래 참는다. 나도 오줌 여러 번 씻나 보다. 미안해. 미안해. 지금 다시 내가 쌀 쌀까요? 다시 한번 쌀 쌀까요? 네. 화장실. 뽀뽀 계세요, 방금. 화장실. 신용을 한다는 거. 이게 이제 학습이라는 거.